여러분, 잘 나가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블록버스터, 코닥,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왜 그렇게 빨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쓴 혁신기업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한 번에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1997년에 출간된 경영학의 고전입니다. 이 책은 새로운 기술이 위대한 기업을 몰락시킬 때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이 책을 통해 기업 경영의 상식을 뒤집는 파격적인 이론을 제시하며 전 세계 비즈니스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직접 기업을 창업하고 컨설팅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업은 고객의 말을 충실히 들을수록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놓치게 된다. 네, 고객 말을 잘 듣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거야말로 회사가 잘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러니하죠?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그 원칙이 바로 기업이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책의 저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혁신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 혁신을 구분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지속적 혁신.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강력한 압도적인 제품을 만든다. 인텔이 CPU 성능을 계속 높이거나 노키아가 튼튼하고 배터리 오래가는 휴대폰을 만드는 게 여기에 속합니다. 기존 시장의 경쟁 구도 안에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파괴적 혁신. 이 혁신은 우리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성능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훨씬 싸고 단순해서 접근성이 좋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보통 기존 시장의 주류 고객이 아닌 새로운 고객이나 저가 시장을 공략하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해보면 전문가들이 쓰는 필름 카메라에 비하면 화질도 조악하고 저장 용량도 작았죠. 하지만 필름을 현상할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판매를 하며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진을 쉽게 찍는 용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능이 별로면 사람들이 왜 그걸 쓸까? 그냥 안 좋은 거 아닐까? 맞습니다. 단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 되고 그때부터는 싸고 편한 게 무조건 이깁니다. 비슷한 성능이면 당연히 싼 게 좋잖아요. 기존 기업이 이건 장난감 수준이잖아라고 무시하던 기술이 어느 순간 주류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업 사례를 들면 훨씬 쉽습니다. 책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사례들이 바로 이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코닥. 코닥은 한때 필름 시장의 제왕이었죠. 그런데 사실 디지털 카메라 기술은 코닥이 1975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까지 낸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존 고객, 즉 더 선명한 화질을 요구하는 사진관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코닥의 경영진은 디지털 사진은 일반인들의 취미 장난감이라고 치부하며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텐슨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은 기존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시장을 유지하고 확장한다. 하지만 바로 이 성공의 비결이 그들을 실패로 이끄는 함정이 된다. 결국 필름 카메라보다 디지털 카메라가 추타겟이 되자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두 번째, 블록버스터. 한때 전 세계의 9,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DVD 대여 시장의 제왕이었죠. 그들은 고객이 원하는 최신 영화 DVD를 확보하고 매장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우편으로 DVD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경영진은 넷플릭스를 하찮은 경쟁자로 여겼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며 시장의 판을 통째로 바꿔버렸고 블록버스터는 손쓸 틈도 없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세 번째, 노키아. 한때 피처폰 시장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는 튼튼하고 배터리 오래가는 피처폰이라는 기존 고객의 요구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앱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으로 재편되었고 노키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혁신기업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즉, 기존 고객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던 기업이 오히려 새로운 시장 변화를 외면하게 되고 그 결과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옛날 얘기 아닌가요? 지금은 다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패턴이 지금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출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스타트업과 기업 경영자들에게 꼭 읽어야 할 책으로 꼽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공의 이유가 곧 실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전통적인 경영의 정석을 따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칙이 새로운 혁신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이 되죠. 요즘 핫한 AI 시장을 한번 봅시다.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 생각나시나요? 사람들은 물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별로 위협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유행 정도로 예상했죠. 구글은 당시에 이미 람다 같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챗GPT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모았고, 이제는 우리가 챗GPT가 없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검색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죠.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과거 사례가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통하는 살아있는 법칙입니다. 물론 크리스텐슨의 이론에도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 사후적 분석의 한계. 사례는 설득력이 있지만 이미 망한 기업들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라 사후적으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 파괴적 혁신의 모호성. 테슬라는 초기 모델부터 고성능의 고가였는데 결국 시장을 잡았다. 이건 파괴적 혁신의 정의와 안 맞지 않나.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신기술이 파괴적 혁신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죠. 셋째, 실행 지침의 부족. 기업의 딜레마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호하다. 와 같은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 때문에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만능 해답이라기보다 경계심을 주는 렌즈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현재 AI, 블록체인, 바이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지금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는 기회다. 거대 기업이 놓치는 시장 틈새, 불편함, 단순하지만 편리한 솔루션에서 스타트업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게는 경고다. 기존 고객의 목소리에만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순간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책에서 지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고객에게 집중할수록 미래 고객을 잃는다. 이것이 성공한 기업이 무너지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혁신기업의 딜레마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성공이 실패를 낳는 역설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잘 나가던 기업은 기존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 혁신에 매달립니다. 더 좋은 성능, 더 나은 품질을 추구하죠.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성능이 떨어져 보이지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파괴적 혁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놓친 이유가 바로 이 딜레마 때문입니다. 기존 고객에게 너무나 충실했기에 새로운 시장의 신호를 외면한 것이죠. 성공한 기업일수록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책은 경고합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미래의 문은 닫힐 수 있다고 말이죠. 결국 이 책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의 고객을 만족시키되 미래의 고객을 놓치지 마라.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혁신기업의 딜레마가 말하는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봤죠. 하지만 오늘 다룬 내용은 이 방대하고 복잡한 책의 내용을 10분의 1로 압축한 것에 불과합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이 책에서 수많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깊이 파고들며 이 딜레마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공의 원칙을 맹신하지 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배운 핵심 내용을 여러분의 고민에 적용해 보세요. 기존의 성공 방식이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에서 하찮게 여기는 작은 기술이 미래를 바꿀 파괴적 혁신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삶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